네, 매주 수요일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베프의 촉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베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프로파일러하고 대화하는 거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상대방의 이제 사소한 행동이나 말투나 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보통 부언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물론 당연히 말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를 보면 또 그런 생각 하세요? 그럼요. 많이 나오죠. 그래요? 네. 뭐 어떤 예를 들면은 아니, 좋은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비방용입니다. 정말 이분이 진짜 이거 보세요. 저도 심리학과 나왔어요. 예, 예. 참네요. 그래도 심리학 박사 수료기 때문에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한번 해보죠. 의정부 고교생 3명 때문에 이제 뭐 폭행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30대에 그 귀가하던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고교생들과의 이제 CCTV 같은 걸 돌려보니까 이 고교생들과의 폭행 시비 끝에 숨진 것으로 지금 일단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인이 뭐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우선 이 사건 좀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4일이죠. 네. 한 일주일 전인데요. 그러니까 밤 10시 30분쯤에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시작점을 명확히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략 거기로 추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날 이 30대 분이 돌아가셨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근데 좀 묘한 부분은 네.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한 6명이 있었는데, 뭐 지역은 의정부 지역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보다는. 네. 네. 근데 이게 시비가 오간 건지 아니면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은 건지 아니면은 그 30대 분이 먼저 시비를 건 건지 이게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논란이 네. 되니까 이걸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사람이 죽었고 관련 고교생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지만은 네네. 그 청구한 게 말하자면 일방적인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묘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양쪽 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장이 네. 이게 30대가 먼저 공격했다. 네.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네. 목격자도 있고, 근데 반대로 네. 그 고교생들이 의도적으로 먼저요? 약한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분은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고교생들이 져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만은 그 책임의 정도가 그냥 폭행치사인지 아니면 의도적 살인인지 부분은 지금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할 수 없다. 자, 어쨌든 고고생 6명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 주먹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하나가 이제 올라오면서 또 더 논란이 증폭이 되고 있죠. 피해자 지인이 올린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국민청원 내용 가운데요, 경찰이 밝히는 이 뭐 사실관계 중에서 몇 가지가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인데 얘네들 미래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후자는 감정적인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팩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자 네. 같은 건 왜냐하면 어차피 어린 고등학생들이니까 아무리 이 연관돼 있다 하더라도 네. 좀 명확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후자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고, 첫 번째 앞쪽 부분은 이제 그 명확한 팩트가 확인이 먼저 돼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벌써 유발을 했느냐. 유발을 누가 했느냐.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10시 30분이라고 한 부분을 모호하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 그 이전에 뭔가가 있었을 수 있다. 그것은 뭔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네. 뭔가가 뭐죠? 뭔가라는 것은 네. 애초에 양극단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이 30대 분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이 CCTV에 안 나왔을 수 있는 거고요. 또 고교생이 먼저 유발했다고 하는 것은 폭행, 서로 시비 붙은 장면이 있지만 그 이전에 몰려다녔던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밝히는 부분에서 사실관계 틀렸다는 부분들은 네. 아마 국민청원에 나타난 부분과 연관돼가 그런 부분 같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조사를 했잖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예.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사고가 왜 그거죠. 났다는 거예요? 먼저 시비를 걸었다. 상대방이. 예. 근데 술이 취한 상태였고, 네. 그리고
다른 청원, 그러니까 그 관련된 고교생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는 먼저 뭐 술 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고 때렸다.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건의 전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 정확히는 모르니까 함부로 예. 말할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이다. 지금 사인도 아직 안 나온 상태 아니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멍이 있다. 네. 이것 정도는 얘기가 되는데요. 멍이 얼굴이나 있다. 이런 데 정도는. 네네. 근데 그 멍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사인이냐. 요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 목격자의 얘기 일부는 그겁니다. 본인 스스로 길을 뛰어가다가 넘어져 갖고 머리를 부딪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주된 사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부검 결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게 맞는 댓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다나님께서 학생들은 무조건 거짓말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왕거듭님께서는 죽은 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시고 또 조가습기님은 고교 6명한테 30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고교 6명이 이렇게 처음부터 몰려 있었던 건 아니라 느슨하게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네네. 사실 그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명확히 첫 지점이 어떤 건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6명이 이렇게 한 원으로 모여 있는데 30대가 시비를 걸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만 네네. 넓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확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어쨌든 그 30대 분 돌아가신 건 맞는 거고 그리고 네. 본인들도 인정하는 건 때린 건 맞는 거고 자기들도 맞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술 취한 30대가 급소를 맞아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일정 정도 쌍방 폭행치사가 되는 건 거기까지는 그 고등학생들도 인정하는 바인 거죠. 그게 네. 주요한 사인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자, 어쨌든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이 30대 가장이 죽은 상황에서 내 친구가 더 많이 맞았다. 뭐 예, 이런 그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예. 참네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안타깝지만 청소년들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법상, 소년법상 보면은 촉법 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처벌을 받네 안 받네 이제 나이 따라서 그러니까는 좀 아이들은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기본적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네. 생각이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뭐 나이 어리다고 그거를 봐줘야 될 만한 상황이냐. 걔네들 미래만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공동체 질서가 중요하고 그 아이들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고등학생들은 촉법소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여리도 처벌이 열려도 가능하죠. 가능한 14살 부분인 거고 넘었으니까. 예. 만약의 경우 다른 국민청원에서 나오고 있는 증언에 따라서 이 고등학생들이 사실 고의적으로 사고를 돌아다니면서 위반하는 어떤 그런 증언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애들이라면. 예, 맞다고 네, 하면은 네. 이것은 단순한 폭행치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미필적 고의한 살인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단으로 폭행한다 그러면 그렇죠. 볼수 있죠. 명징한 형태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경찰이 일단은 경찰의 첫 번째 발표는 그건 아니다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경찰 조사 태도도 사실 좀 논란이 되나 봐요. 그렇죠. 경찰이 가해자 말만 듣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사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무조건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건 팩트가 좀 다른 거는 달라요 또. 당시에는 돌아가시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날 밤에는 그날 밤에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응급실로 갔고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인 건데 네. 그 다음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선 신원을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더 구금할 수 없다고 하면은 네. 돌려보내는 건 맞지만은 근데 조금 애매한 건 그겁니다. 더 이상의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낸 건 맞느냐?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되는 거는 부모를 오게 해서 보호자를 오게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고지를 하고 증거를 더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원에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아이들의 말만 듣고 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확인은 했는데 그 이상의 의심은 왜 안 해봤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단을 몰아다니면서 뭔가를 했던 아이들이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걸 했어야 되는데
중간 정도의 수사를 정도 했나. 수사를 조금 부실하게 예, 약간 정도. 이렇게 예, 예. 얘기는 그 부분 나오네요. 때문에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시 불러갖고 하게 되면 입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의 전개가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입을 맞춰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약간 부실함 이런 부분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종류의 사건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그때도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었고 같은 학교 다른 학교 다 섞여 있었고 집단으로 한 11명 정도였었고 그중에 이제 그때는 이제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같은 또 또래 학생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학생이 사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조사를 이제 한 명씩 그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조사를 사실 이제 해야지 서로 말이 틀리는지 맞습니다. 맞는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말 맞출 시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초동 수사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초동 수사의 그런 시간 같은 걸 조금 버리고 좀 안일하게 수사한 게 아니냐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이라든가 자, 네. 이런 것들에 네. 삭제할 수 있는 시간, 입 맞출 수 시간은 어쨌든 최악의 경우 그걸 벌어준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은 핸드폰 압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만약에 한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부분까지를 요청을 해갖고 임의 수사 형태로 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이 참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경찰이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두 명이, 예,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예. 구속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정확히 판사분도 보겠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아이들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봐서 명확하게 고의성이 있는가에 대하고 하면은 구속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면 사실은 왜 요즘에 이렇게 사실 어른들이 나 애들이 무서워요. 길거리 가다가 애들 좀 두세 명 모여 있는 거 보면 돌아가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서라든가 부서가? 어떤 전담 인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학교는 이미 포기했죠. 학교가 포기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좀 과한 말씀이지만은 네. 실제로 그 아이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교에 연락을 하면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관할, 그러니까 업무 정담이 아닌 거죠. 그러면 학교 전담 경찰이란 SPO가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네.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교육부나 교육당국에서 그 아이들이 학생이라고 하면 담당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사람들?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니까 그냥 두려운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이미 까딱 넘어가면 바로 전과자가 되죠. 그렇죠. 가장 문제죠. 네. 얼마 전 제주도 16세 학생 죽은 것도 경찰이 좀 잘못 수사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수사 너무 좀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예. 그런 사실 아이들이 잘못 가는 거는 부모가 또 포기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맞습니다. 또 뭐 아유 그놈의 CCTV 또 우리 유튜버들이 다 찾아서 갖다 줘야 되나요? 이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으시고요. 뭐가 문제냐면은 네. 소년법 자체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네. 아니면 소년 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이라든가 부서 자체의 확충이라든가 그러니까 보통 저희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집단을 링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링 집단. 예, 링 집단. 링 집단들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조사라든가 대응. 이제 우리가 갱이 되기 전을 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갱이 되는 거죠. 갱이라는 건 뭐 갱단, 조폭이죠, 조폭. 깡패 예, 이런 조폭이 거?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냥 어떤 동기 없이 그리고 보통 조폭이라고 하면은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인데 링은 돈을 목적으로 집단이 아니라 재미, 흥미를 사람 죽이고 성범죄하고 이런 집단이 링 집단이라 더 무서운 집단입니다, 사실은. 그 어린 학생들이 그런 단계에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한 20년 전에 링 집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네. 어떤 확보를 해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우리의 수사법 당국이나 교육 당국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애들 뭐 나이가
들면은 네. 성인이 되면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살짝 물어봤어요, 경찰들한테. 아, 우리도 무서워요. 우리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은 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경찰이 학생들, 피의자들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지구대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형사팀은 그런 형태의 어떤 수준이 높은 예비 범죄자들을 전담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보통 강력팀 형사들이 전담을 하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네. 그러니까 일반 형사나 일반 지구대에서는 사실은 좀 피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건 뭐 제가 대놓고 말씀드린 건 없지만은 걔들은 그냥 뭐 무시로 칼 꺼내고 무시로 폭력 행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아, 그래요? 아, 자, 어쨌든 이 사건은 좀 더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좀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해서 얘기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5.18 당시에 군부의 헬기 사격을 부정하면서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 그러니까 지금 고 조비오 신부가 이제 헬기 사격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거짓말쟁이라 그러면서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자서전을 내면서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이 전두환 씨가 1심에서는 사실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지금 처음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제가 봐도 진짜 살이 너무 빠졌는지 하여튼간 색깔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왜 그렇게 변했을까? 대역 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정도였고요. 첫 번째로는 재판하면서 계속 내내 재판에 집중을 못하고 졸거나 이제 부인 이순자 씨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자기 인적사항을 얘기하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서 또 재판을 쉬거나 결과적으로는 파행이 됐죠. 25분 만에 이제 끝났어요. 쉬다 들어와서 끝낸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결국 5월 첫 공판기일이 이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두 차례 연속 출석을 거부해서 재판부가 나 그럼 불이익 주겠다 하니까 이제 결국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재판에 나오게 된 것은 무서워서 판사님이 자기한테 중징계를 내릴까봐 중형을 선고할까봐 이래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전략 자체는 시간 끌기 전략은 계속 시간 끄기. 이전에도 계속 먹혀 들어갔죠. 네네. 이분이. 네. 근데 이제 이번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불이익 경고가 아무래도 한 번쯤은 뭐 참석하시는 것이 이분한테는 네, 선택이에요, 참석하는 게? 그런데 이제 그렇네요. 사실 사법 질서를 존중하신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이 네.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재판 전략 자체가 시간 끌기 전략이고 상당히 효율적이었던 것은 정치적 쟁점 때마다 그 시간 끌기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 마찬가지로 했는데 네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확 달라진 모습 우리가 한번 비포 애프터 그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왼쪽이 2020년 11월 30일의 모습이고요. 지금 오른쪽이 이제 그제죠. 2021년 8월 9일에 재판 참석하려고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좀 놀랄 정도로 살이 쫙 빠지기도 하고요. 좀 약간 인지 기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눈매 쪽은 같은 사람이 맞는데요. 네네, 그렇죠. 아마 그런데 이 노인 아무래도 뭐 나이가 많은 분,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살이 빠진 거다?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네. 뭔가 대응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이분은 워낙 또 그런데 유명하신 분이니까 네. 다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예. 같은 사람으로? 예, 예. 프로파일러는 또 이제 전문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다르게 좀 예, 알아보죠. 요 눈 사이랑 요 부분이 가장 인간을 차이를 맞추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요? 보기엔. 예. 자, 그런데요, 이제 뭐 얼굴 외형도 그렇지만요, 지난달 5일인가요? 1개월 전 정도에 뒷짐지고 이렇게 연희동 자택 골목에서 이렇게 산보도 하고 그랬대요. 예, 저도 그거 봤어요. 예, 예, 봤죠? 예, 예. 근데 그때 기자를 보고서 약간 호통을 치는 그쵸. 거예요. 누구냐 이러면서. 그때 그 정정했던 그 모습하고 어제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굉장히
굉장히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정신적으로 아주 이상이 그러니까요.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어제는 완전히 기력을 잃으신 이게 그래서 뭔가 스테이징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 무슨 스테이징이라고 스테이징이 이제 뭐죠? 이 속된 말로 쇼를 하는 건가 쇼를 한다? 이제 무대에서? 우리에게는 스테이징이라는 게 무대 연출이라고 이런 걸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네. 글쎄 본심은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 항소심 재판에 가서도 재판을 만약에 지연 전략이라고 하면은 사실 무기력 전략이 제일 크죠. 제일 무기력 전략이요? 예. 그러니까 재판 전략 중에 가장 잘 먹히는 게 바보 전략과 무기력 전략이죠. 바보 전략. 예.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네. 말하자면 바보 전략은 모른다. 나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재판부나 법률가들이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간 끌기 전략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예. 나 바보요. 이러면은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무기력 전략은 똑같은 형태죠. 네. 보이게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다른 검사 쪽이나 다른 쪽에서 심각하게 신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공격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보통 미국의 변호사분 잘 아시겠지만은 입정 출정할 때도 약간 뭐라고 하나 꾸부정한 상태에서 옷도 좀 비루하게 추리하게 입히고. 입고 네, 그렇죠. 안경도 안 쓰고 이게 눈 침침하게 이게 다 그 전략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예. 사실 변호사들도 이제 의뢰인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제 수의를 입고 출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자기 옷 입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입으면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런 제안을 해드리긴 그렇죠. 해요. 근데 그런 가능성도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뭐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러면 전두환 씨가 그런 전략을 지금 써서 일부러 바깥에는 좀 초췌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욕을 먹어도 뭐 제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잘 알잖아요. 네. 워낙 강골이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육체적으로 튼튼하시고 또 골키퍼도 하셨잖아요. 골키퍼? 예, 육사 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기수 중에는 최고로 건강하신 분인데. 골프도 얼마 전까지도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건강하신 분인데 저렇게 갑자기는 저거는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요, 이제 그런 외모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번 재판 출석할 때는 막 사람들한테 호통을 막 치면서 야, 말 조심해라 막 이랬는데 그렇죠. 그 치위하러 온 사람한테는 네, 큰 소리도 이번에는 하시고 예.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왜 그래요? 왜 졸아요 도대체가? 그 우리 노변께서 항소심 재판 판사님이라고 하면 그런 그 힘없는 노인분을 어떻게 조는 노인은 좀 싫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어떻게 무기력한 네. 형태라고 하면은 네. 이건 뭐 또 심하게 이렇게 사실 이거는 쟁점 자체가 사실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심이기 때문에 헬기 기총수사가 있었느냐, 뭐 당신이 그것을 직접 봤느냐, 명령했느냐 이런 것들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본인이 답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재판 진행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재판 출석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라고 하면은 네, 뭐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걸 권해드릴 것 같아요. 예. 전략상. 전략상. 예. 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고 저렇게 그냥 불쌍한 노인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가 사자 명예훼손을 뭐 일부러 그랬겠어. 그리고 이 사람 뭐 중형 내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끔 유도한다. 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성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댓글 소개는 많이 못해드리겠습니다. 응원과 비판 항상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1+10으로 꼭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